미국 엄마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고로 부자인 나라에서 가장 거지 같은 음식을 먹는다며 항의를 하는데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고등학생 소녀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어떤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에비게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저를 애비라고 부르죠. 저는 미국에서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이고 K-팝을 특히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BTS를 가장 좋아합니다. 다들 저를 보면서 어쩜 그렇게 BTS만 파냐고 농담을 하기도 해요. 그래도 저는 BTS 노래를 듣거나 영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리고 즐거워집니다. 그들의 멋진 퍼포먼스와 진솔한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한결같은 열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조금 우울해진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는 원래 밝고 명랑한 편인데 최근 들어 한 가지 고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건 바로 제 친구 리디야. 그러니까 보통 리디라고 부르는 친구 때문입니다. 리디는 중학교 때부터 함께 지낸 아주 소중한 친구예요. 성격도 활발했고 웃는 모습이 귀여워서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리디는 몇 달 전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잃었어요. 원래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활달하신 분이었어요. 요리를 좋아하셔서 늘 아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어주셨고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다고 들었죠. 실제로 저도 주말마다 리디네 집에 놀러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식탁 위에는 정성 가득한 집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리디 어머니는 늘 환한 미소로 환영해 주셨고 음식이 맛있는지 물어보며 재료나 레시피 이야기를 즐겁게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그랬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으니 남겨진 가족들이 겪었을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리디의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직장을 2개나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어졌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아직 고등학생인 리디가 동생 둘을 돌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동생들 간식을 챙기고 숙제를 봐주는 정도가 아닐까?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리디가 점점 눈밑이 까매지고 몸이 야위어가는 걸 봤거든요. 어느 날은 수업 시간 내내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쉬는 시간마다 저한테 다가와 장난을 치거나 웃으면서 수다를 떨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혹시나 상처를 건드리게 될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리디가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날이 많아졌고 저녁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더니 결국 교실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보건 선생님이 말하길 영양실조가 의심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태였나 하는 충격과 죄책감이 교차했어요. 친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도 저는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말하길 당장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영양을 보충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더라고요. 저는 리디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혹시 길에서 또 쓰러지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차에서 내린 리디가 약해진 목소리로 집에 들어올래? 라고 제게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죠. 그러고 냉장고를 열어본 순간 그 안에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겨우 남아있는 우유팩과 동생들이 먹을 만한 쿠키 몇 개 정도가 전부였어요. 과일이나 채소는 흔적조차 없었고 제대로 된 식재료는 구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리디 어머니가 생전 사용하시던 요리 레시피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 레시피라고 적혀 있었는데 지금은 먼지만 쌓여 있는 게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집안에서 그토록 맛있는 집밥 냄새가 가득하던 시절은 이제 사라졌구나. 그리고 그런 상황을 제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마음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리디가 냉장고 앞에서 한숨을 쉬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동생들을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과 식사를 준비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현실이 결합되면서
리디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로 스스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선뜻 떠오르는 해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유튜브를 보던 중 제가 좋아하는 BTS 관련 영상을 발견했어요. 인터뷰 형식으로 멤버들이 학창시절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한국 학교의 급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이홉이 자기 때는 매일 메뉴가 바뀌는 급식을 먹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매일 따끈한 국물이 나오고 여러 가지 반찬이 골고루 준비된다는 얘기가 너무 신기해서 저도 다른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결국 한국 급식이라는 키워드로 영상을 검색하기 시작했는데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제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일 신선한 재료로 식단을 짜고 튀긴 음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채소와 과일이 빠지지 않게 구성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상에서는 영양사 선생님이 주방에서 요리사들과 함께 메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거대한 솥에서 갓 끓여낸 국을 퍼내는 장면이나 여러 칸으로 나뉜 식판에 반찬을 정갈하게 담아내는 모습이 레스토랑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게 미국의 학교 급식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은 $7라는 비용을 내야 하는데도 냉동치킨 너겟과 감자튀김이 전부인 날이 다반사예요. 채소라고는 샐러드 몇 조각이 전부고 어떤 날은 그마저도 시들어서 먹기 힘들 때가 많죠. 그에 비해 한국 학교는 한 끼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너무 부러워졌어요. 리디도 매일 이렇게 따뜻한 밥과 반찬을 먹을 수 있다면 금방 기운을 차릴 텐데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매일 메뉴가 바뀌어서 질리지도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좋을까 싶었죠.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우리 학교에서 배정되는 급식 예산 대부분이 업체의 운영비와 가공식품 구매 비용으로 쓰인다는데 어쩐지 이해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났죠. 그렇게 한창 영상을 보다 보니 학교 게시판에 갑자기 생각이 미쳤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서 급식업체 공고문을 봤는데 혹시 여기에 한식 메뉴 제공이라는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물론 말처럼 쉽게 될 것 같진 않았어요. 저는 단지 학생일 뿐이고 실제 계약은 학교 행정 담당자와 급식업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일이잖아요. 그래도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에서 친한 친구 몇 명과 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평소에 저와 함께 K-팝을 좋아하고 특히 BTS 커버 댄스 연습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죠. 다들 리디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 하던 터라 제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한식 메뉴를 제공하려면 한국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며 저마다 의견을 내놓았어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한식을 다루는 곳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한편으로 설레면서도 막막했어요. 어딘가에 분명 한식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가 있을지 몰라도 학교에서는 그 제안을 받아줄지 미지수였거든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리디처럼 힘든 상황에 놓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우리는 단체로 교장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평소 우리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교육 예산이나 계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꽤나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이라 내심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서 한식 얘기를 꺼내봤자 무시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겼어요.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저희가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한식 급식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자마자 교장 선생님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분은 일부 학생들의 주장만 듣고 함부로 계약을 바꿀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이건 개인의 취향 문제도 아니고 학교 운영 전반을 건드리는 일이니 쉽게 결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설득하려고 해도 교장 선생님은 업체와 이미 맺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예산 문제도 있다고 하시며 한식 메뉴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우선은 현재의 급식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면담을 마무리하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기가 죽은 상태로 교장실을 나왔어요. 그렇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교장실을 나오는 길에
친구들과 눈빛을 교환했죠. 뭔가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 위해 저녁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방과 후에 카페에 모여서 의견을 나눴는데 마침 다음 달에 학교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매년 열리는 축제인데 이번 축제에서 우리 BTS 커버 댄스 동아리가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한식 부스를 마련해보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직접 학생들이 한식을 맛보면 관심이 더 커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게다가 BTS 커버 댄스 공연과 한식을 결합하면 K-팝 팝과 한식이라는 두 가지 한국 문화를 동시에 홍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 SNS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곁들여 진행한다면 학부모들이나 지역 사회도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식 부스를 준비하는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김밥이랑 떡볶이 정도야 쉽게 만들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직접 요리를 시작한 지 단 몇 시간 만에 깨닫게 됐어요. 우선 우리 중 누구도 한식을 제대로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어요. 김밥이야 한 번쯤 사서 먹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재료를 손질해서 싸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떡볶이는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유튜브에서 레시피를 찾아보는 거였어요. 김밥 쉽게 싸는 법, 떡볶이 맛있게 만드는 법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많은 영상이 나왔어요. 영상 속 한국 셰프들은 아주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싸고 떡볶이 양념을 척척 만들었죠. 그걸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하지만 막상 직접 해보니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 번째 문제는 김밥을 싸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김 위에 밥을 깔고 속 재료를 넣고 돌돌 말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밥을 너무 많이 올리면 김이 제대로 말리지 않았고 반대로 밥을 적게 올리면 속이 허전했어요. 그리고 힘 조절을 잘못하면 김이 찢어지거나 반대로 너무 약하게 말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터져버리기도 했어요. 떡볶이는 더 큰 난관이었어요. 우선 고춧가루를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감이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유튜브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맵고 텁텁한 맛이 났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간을 보려고 한 입 먹었더니 혀가 얼얼해서 다들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결국 매운맛을 줄이려고 설탕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달아져 버렸어요. 다시 간장을 좀 더 넣었더니 짜기만 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말마다 친구 집에서 모여 한식 연습을 하기로 했어요. 첫 연습 장소는 제 집이었어요. 엄마가 주방을 쓰지 않는 시간에 맞춰 친구들을 불렀죠. 처음엔 다들 신이 나서 재료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재료를 다듬는 과정에서부터 난항이 시작됐어요. 우선 달걀 지단을 만드는 일이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웠어요. 유튜브 영상에서는 부드럽고 얇게 잘 붙여서 착착 접는 모습이 나왔지만 우리가 만든 달걀 지단은 두껍거나 찢어지기 일쑤였어요. 한 친구가 이거 그냥 스크램블 에그 만들어서 넣으면 안 될까? 라고 농담을 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결국 몇 번의 시도 끝에 적당한 두께와 모양을 갖춘 달걀 지단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김밥을 싸는 연습을 할 때는 온 부엌이 난장판이 됐어요. 밥알이 여기저기 튀고 제대로 말리지 않은 김밥들이 터지면서 속 재료가 흘러나왔죠. 심지어 한 친구는 김밥을 너무 세게 말다가 김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들 폭소를 터뜨렸지만 속으로는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밥이 너무 뜨거울 때 김 위에 올리면 김이 늘어나면서 찢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적당히 식힌 후 최대한 얇게 펴서 넣기로 했어요. 그리고 힘을 주되 너무 세게 말지 않는 연습을 반복했어요. 그제야 김밥이 조금씩 모양을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떡볶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운맛과 단맛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이었어요. 고춧가루와 설탕, 간장의 비율을 여러 번 조절한 끝에 드디어 우리가 만족할 만한 맛을 찾아냈어요. 국물이 걸쭉하면서도 적당히 매콤한 떡볶이를 완성했을 때 우리는 마치 엄청난 과학적 발견이라도 한 듯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렇게 주말마다 부엌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손에 익기 시작했어요. 김밥을 터뜨리지 않고 말 수 있게 됐고 떡볶이 양념도 실패 없이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는 점점 실력을 키워 나갔어요. 무엇보다 친구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요리하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축제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 시작한 연습이었지만 점점 한식을 배우는 것 자체가 흥미로워졌어요. 이제 우리에겐 한식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축제 당일엔 최소한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리디를 위한 일이기도 했다는 점이 우리를 더 힘내게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부엌에서 흘린 땀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한식 부스 준비를 차근차근 완성해 나갔어요. 그러는 사이 SNS 캠페인과 서명운동도 같이 진행됐어요. 우리는 한식을 통한 미국 학교 급식 개선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해시태그로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동아리 친구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서명에 참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범위가 넓어졌어요. 우리도 매일 냉동 치킨 너겟 먹는 게 지겨웠다라는 친구들의 반응이 속속 이어졌거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교 학생들의 과반수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고 일부 학부모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학교 행정 담당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또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 급식업체는 한식을 제공할 능력이 없다라는 이유였어요. 실제로 어떤 업체가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했죠. 서명운동이나 SNS를 통한 압박이 커지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학교가 한식 메뉴를 도입할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선언하는 문서까지 게시판에 붙였어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우리 모두가 잠시 주저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SNS에 올린 한식 부스 관련 게시물을 보고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인회 대표분이 우리도 미국 학교 급식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싶다라고 메시지를 주셨죠. 우린 그 연락을 받자마자 한 줄기 빛을 본 것처럼 기뻤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생각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역 한인회가 직접 나서서 전직 식당 운영자였던 박 할머니를 우리에게 연결해 주었어요. 그리고 한인 마트 몇 곳이 협력 의사를 밝히며 식재료를 저렴하게 공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채소나 양념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고도 하셨죠. 박 할머니는 한인 식당을 오래 운영해 오셨고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손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하다고 했어요. 그 할머니께서 애비, 그러니까 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리디가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조금 긴장됐습니다. 한국 음식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괜히 무모한 계획을 세운다고 혼내시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죠. 하지만 막상 만나 뵙고 나니 박 할머니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셨어요. 처음엔 긴장해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는데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아주셨죠. 어린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이리도 사랑해주니 고맙고 기특하구나.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손수 만든 반찬들을 보여주며 리디라는 아이가 많이 힘들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봤는데 할머니가 직접 반찬이라도 만들어주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단순히 급식 문제를 돕는 수준을 넘어 진심으로 아이 하나를 챙겨주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저 혼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어른이 함께 해준다면 리디에게 큰 힘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박 할머니가 정성껏 만드신 반찬 몇 가지를 챙겨서 저랑 같이 리디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 마침 날씨도 쌀쌀해져서 이 반찬들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리디는 아마 동생들 뒷정리에 지쳐 있었을 거예요. 매번 방과 후에 동생들의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챙기고 집안일까지 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 예상대로 리디는 다크서클이 진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와 박 할머니를 보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저는 얼른 할머니를 소개했고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우리 애비게일이 너를 많이 걱정하더구나. 할머니도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리디는 처음엔 멋쩍어 했지만 할머니가 손수 만든 반찬을 내놓자 표정이
금세 달라졌어요. 반찬통을 하나씩 열 때마다 따뜻한 음식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리디의 어린 동생들도 조심스레 다가와 식탁을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동생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귀여운 아가들도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챙겨줄게 라고 말씀하셨죠. 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순간만큼은 리디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이 식탁에 앉자 먼저 김치를 조금씩 나누어 주셨어요. 리디의 동생들은 김치를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았어요. 한입 베어 문막내가 살짝 얼굴을 찡그리더니 이내 오물오물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어요. 막내가 소리치자 다들 웃음이 터졌어요. 리디도 밥 한 숟가락을 떠입에 넣었어요. 한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서인지 작은 한 입에도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는 힘들 땐 언제든지 연락하렴 하고 말씀하셨죠. 리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그 순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마침 그때 리디의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셨어요. 리디의 아버지는 박 할머니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어쩐 일이시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전에 박 할머니 식당에서 일하셨던 직원이었다고 해요. 그 시절 리디의 아버지는 가족이 막 이사 온 터라 경제적으로 어렵던 때였는데 할머니가 임금을 넉넉히 챙겨주고 식사도 자주 대접해 주셨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기억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 할머니는 그때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제부터 리디가 건강해질 때까지 신경을 써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리디의 아버지 예전에도 할머니께 신세를 많이 졌는데 아이들까지 돌봐주신다니 어쩔 줄을 모르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지던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박 할머니는 직접 우리 학교에 찾아오셨습니다. 급식 담당자들을 만나 한식 메뉴를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보자고 제안하셨어요. 처음에는 담당자들이 이미 업체와의 계약이 되어 있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할머니가 식재료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강하게 나서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학교 측은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이라는 전제 조건을 걸고 한식 급식을 제공해보는데 동의했어요. 조건은 엄격했어요. 예산을 더 늘려줄 수는 없고 기존 예산 범위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박 할머니는 문제없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시범 도입 첫날이 찾아왔어요. 저도 굉장히 설레면서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만약 학생들이 한식을 낯설어하고 버리면 어떡하나, 혹시 맛이 맞지 않아 외면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죠. 하지만 결과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 몰려드는 학생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한쪽 코너에는 한식 메뉴가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김치찌개와 잡채, 불고기에 각종 나물 반찬까지 갖춰져 있었죠. 밥도 흰쌀밥과 현미밥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놓았어요. 저는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뒤쪽에서 누군가가 이거 맛있을 것 같다고 속닥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한 번쯤 먹어보고 싶었던 친구들이 많은 모양이었죠. 실제로 음식을 받아본 학생들은 대부분 놀라워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다거나 이거 완전 정성이 느껴져서 좋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보통은 급식 먹지 않고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는 학생들조차 한식 메뉴를 시도해보려고 줄을 서 있을 정도였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식 코너에서는 음식이 금방 바닥나 추가로 조리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박 할머니는 손이 좀 많이 가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좋아해주니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한 달간 시범 운영하기로 한 예산 안에서 재료를 조달해야 하니 할머니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컸을 텐데 다행히 한인마트와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버텨낼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식 급식이 시작되자 리디도 자연스레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동생들을 돌보느라 허겁지겁 학교에 오더라도 점심시간에 든든한 한식을 먹을 수 있으니 영양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됐죠. 리디가 더 이상 시들시들한 표정을 짓지 않고 조금씩 예전의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 무렵 학교 게시판에서
이상한 글이 돌기 시작했어요. 익명의 작성자가 김치는 일본의 기무치가 원조다라며 백긴 문화의 음식을 한국 급식으로 도입해도 되는 거냐라는 식의 주장을 늘어놓은 거예요. 한식이 학교 급식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에 불만을 느낀 몇몇 학생이 퍼뜨린 주장이라는 소문도 있었죠. 저는 완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찾아봤더니 인터넷에서는 김치와 기무치의 차이에 대한 말들이 많았고 일부에서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음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였죠. 한국의 발효 문화와 역사는 무시하고 무작정 베낀 것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상당히 불쾌했죠. 저는 이왕이면 이런 오해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는 계기로 삼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리디와 함께 한국의 식문화 역사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김치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기무치와는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요즘엔 인터넷에 이런 정보가 많이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학교 게시판에 제 글을 올렸어요. 김치는 한국 고유의 발효 음식이며 일본의 기무치와는 제작 방식과 철학이 다르다. 심지어 사용되는 고춧가루나 소금의 종류도 다르고 발효 시간이 달라 생성되는 유산균 구성마저 다르다라는 식으로 제가 찾은 자료들을 꼼꼼히 인용해가며 썼습니다. 물론 너무 딱딱하지 않게 학생들이 읽기 쉽게 작성하려고 노력했죠.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건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잘 몰랐던 정보를 알게 돼서 좋다. 김치 맛있던데 왜 베낀 음식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같은 댓글이 달렸어요. 이 일로 인해 오히려 한식에 대한 호기심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커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한국 음식을 더 자세히 찾아보기도 했죠. 그리고 관심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김치를 곁들인 불고기 덮밥을 먹었다거나 잡채를 맛봤다는 후기가 계속 올라오는 걸 보며 저는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당연히 리디도 한식의 영향으로 건강이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영양실조 판정을 받았던 아이가 점점 얼굴에 생기가 돌고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가끔은 쉬는 시간에 복도를 지나다가 리디와 마주치면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오늘 급식도 맛있겠지?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디는 박할머니로부터 직접 한식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할머니 집에 들러 간단한 반찬부터 만들어 보는데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처럼 국물을 내는 요리를 배울 때면 할머니가 고추장이나 된장, 그리고 간장 등 한국 전통 장류의 중요성과 발효 원리에 대해 설명해 준다고 들었어요. 리디는 이런 과정을 통해 한식의 깊은 맛과 역사를 더 잘 이해하게 됐고 나중에는 한식을 알리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꿈까지 가지게 됐다고 해요. 이 변화는 우리 학교를 넘어 지역 언론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SNS를 통해 사진과 사연이 퍼지면서 지역 방송국 기자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왔어요. 미국 고등학교에서 한식 급식을 도입했고 학생들의 건강과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내용을 보도하려고 인터뷰를 요청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리디와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이런 변화를 이끌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방송국은 이 이야기를 꽤 크게 다뤘습니다. 한식의 건강함과 한인 커뮤니티의 따뜻한 정이 미국 학교 급식을 바꾸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에도 실렸어요. 그 덕분에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어떤 학교에서는 아예 한국 레스토랑과 협력해 급식을 개선하려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감동받은 순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리디가 제게 이 모든 게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라고 표현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예요. 대화체로 듣지는 못했지만 친구를 통해 전해 들었죠. 리디가 어머니를 잃은 뒤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BTS 영상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한식 급식을 도입하려고 노력해줬고 그런 과정을 통해 다시 희망을 보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내가 한 게 뭐가 있겠어. 사실 할머니와 한인 커뮤니티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걸.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 모든 일이 리디에게 새 꿈을 심어주고 학교 급식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정말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죠. 생각해보면 처음엔 그냥 친구가 쓰러지는 걸 보고 마음 아팠던 그 작은 계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누구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 학교의 급식 시간 풍경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요. 감자튀김 냄새가 진동하던 식당에는
이제 따끈한 김치찌개와 갓 지은 밥 냄새가 퍼지곤 합니다. 학생들이 줄을 서서 오늘은 무슨 메뉴가 나오지 기대하는 모습도 낯설지 않아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여전히 미국식 햄버거나 치킨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런 학생들은 가끔 한식 코너에 들러 반찬을 조금씩 곁들이곤 해요. 적절하게 섞어서 즐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그 과정에서 여전히 한국 음식은 낯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식 자체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리디처럼 영양 부족 상태였던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본다면 누구든 그 가치에 공감하게 되리라고 믿어요. 결국 우리 모두가 바랐던 건 학교 급식이 좀 더 건강하고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정성과 배려가 큰 역할을 했어요. 박 할머니는 지금도 매주 학교 급식 주방으로 나와서 조리사들과 한식 레시피를 공유하고 계시다더라고요. 한인 마트에서는 여전히 채소와 과일, 전통 양념들을 저렴하게 공급해주고 있고요. 저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세상을 바꾸는 건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친구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결국은 학교 전체를 나아가 지역 사회까지 움직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는 앞으로도 한식 메뉴를 정규 급식에 완전히 편성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고 이미 다른 학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디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요. 아침에 동생들의 도시락을 싸느라 바쁘긴 하지만 예전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굶지는 않아요. 점심시간에는 한식을 먹고 또 집에 돌아가서는 박 할머니에게 배운 요리를 동생들에게 해주기도 한대요. 한식이 점점 더 멀리 퍼져서 리디 같은 친구들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위로와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